네, 오늘은 다이어트를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또 봄이잖아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봄, 또 겨울 동안 많이 쌓여있던 다들 있으시죠? 예, 군데군데 체지방. 그래서 오늘은 3월달 새롭게 시작하는 또 봄에 우리 몸에 쌓여있던 이 체지방을 정말 건강하게 또 예쁘게 뺄 수 있는, 그렇지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바디키 S와 바디키 마이피 프로모셔야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요, 20년간 무거워지는 대한민국. 남자는 젊어서 뚱뚱하고 여성은 나이 들어 뚱뚱하다. 지금 무엇보다 또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집콕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복부 비만 확진자라고 하죠. 이것들이 지금 문제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 암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한폭탄이라고 하는데, 허리 둘레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 됐을 때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과 함께 CT 사진을 보시면 일반인과 복부 비만 환자의 이 사진을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시겠죠. 다이어트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다. 첫 번째 다이어트 성공 조건은 섭취량과 소비량 중에 소비량이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체중을 많이 비교하시는데요. 체지방과 근육량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늘리셔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쉽고 편안한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먹는다던가 한 알만 먹는다던가 요것만 하면 된다던가 굶는다던가 이런 다이어트들은 대부분 실패하게 되죠. 네 번째는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체내 독소 제거인데요. 무엇보다 습관을 바꾸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행동 습관을 바꾸는 것들이 함께 병행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체내 독소의 제거인데요.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굶거나 한 가지 음식을 먹거나 그런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이런 체내 독소는 절대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반드시 호르몬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들었던 렙틴 호르몬과 글렐린 호르몬이 있죠. 이건 뇌에서 나오는데요. 렙틴 호르몬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몸 안에 체지방이 많으면 식욕을 억제하면서 그만 먹게 하는 호르몬이고요. 글렐린 호르몬은 우리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의 두 가지가 밸런스가 균형이 맞춰졌을 때 우리가 이 호르몬의 기능이 정상화되는데요. 이것들이 무너졌을 때는 렙틴의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 렙틴의 저항성이 왜 생기냐 봤더니 문제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인슐린 분비가 되죠. 그 인슐린 분비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제때제때 쓰지 못하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는 더 많은 탄수화물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몸에 지방이 많은데도 늘 부족하고 더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되고 복부 비만이 되면서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의 어떤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 비만이라는 질병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인슐린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인슐린이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랬을 때 당 대사가 작용이 되면서 혈액 속의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죠.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 몸에 비축되는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을 쓰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 몸에서는 지방은 남아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외부적으로 계속 음식을 요구하면서 계속 먹고 인슐린 제때제때 작용하지 않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내 몸에는 지방을 쌓아두는, 자꾸 저장고에 지방이 쌓여지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너무 많은 독소들이 들어옵니다. 독이라고 독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생활용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화학 성분들, 화학 비료, 살충제, 또 정크푸드, 트랜스 지방, 세균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납, 중금속,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술, 담배, 이천요종 여러 가지 이런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우리 몸은 이걸 제때제때 처리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에는
다이어트 기간 동안 이것들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독성 물질의 농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다시 요요가 인해서 이 독성이 다시 우리 몸에 더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이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바디키 S는 아까 공부했던 깨진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게 키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렙틴, 인슐린 호르몬, 코르티졸, 성장 호르몬, 세로토닌, 멜라토닌 호르몬 같은 이런 호르몬을 항상성과 관련된 호르몬의 주기를 정상화해서 비만과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생체식의 회복 프로그램을 바디키 S라고 합니다. 자, 바디키 S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렙틴의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절대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다가도 다시 요요가 오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내 호르몬의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이 렙틴의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과도한 과식과 폭식, 단식만 하신다던가 굶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과식과 폭식을 더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렐린의 분비를 서서히 억제시키면서 이것들을 줄여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생체 리듬의 시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대사를 스위치를 키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어떤 체내 장기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휴식시켜주는 기능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그냥 단순히 굶거나 뭐 한 가지 먹는 게 아니고요. 생활 습관을 교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런 어떤 대사, 호르몬의 과정들을 정상화시켜주는 것들이 바디키 S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바디키 S의 특징은요. 일단 안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하고요. 세 번째는 요요 없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트라이트의 최고의 제품과 함께 하죠. 그래서 베스트 오브 네이처,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8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트라이트 제품을 같이 함께 드시면서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그래서 운동과 함께 병행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렇게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 맨날 닭가슴살만 드시고 고구마만 드시고 또 매일 샐러드만 먹기에는 3주 동안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저희 건강식단, 바디키에서 식단을 또 제공함으로 해서 정말 맛있고 건강하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함께 들어가면서 또 생활습관 교정까지 들어가는 바디키 S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바디키 S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무엇보다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을 올리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 플러스 함께 파이토프로틴, 단백질이 필요하죠. 저희 20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파이토프로틴이 함께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산균, 밸런스 위든이 함께 하실 거고요. 또 이스트 B, 더블 X, 아세로라, 코큐텐 같은 종합 비타민과 함께 항산화 비타민들이 듬뿍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이때 체내에 이런 유해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비타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함께 들어가고요. 그리고 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개선과 콜레스테롤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주는 오메가3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함께 하고요. 3주 동안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3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이 3주 동안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3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하는데 1주차 때는 탄수화물 제한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서서히 지방 대사를 키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렙틴의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과정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3일이란 과정 안에는 저희 디톡스의 과정 안에 단백질이 같이 들어갈 거고요. 4일에서 7일자에는 단백질과 함께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냥 굶는 다이어트가 절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허용식품들이 정말 많죠. 정말 이렇게 드시면요. 정말 배부르게 드실 수 있어요. 저도 3주 동안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드시니까요. 정말 배가 불러요. 너무 배가 부르고요. 정말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아침과 간식 타임에는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공복감을 줄여주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과정을 재밌게 맛있게 배부르게 넘어갈 수 있고요. 2주차, 3주차에는 드디어 저녁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과 간식은 단백질을 같이 드시고요. 점심과 저녁은 일반 식사와 함께 허용식품과 함께 허용식품을 같이 드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2주차 때는 24시간 간헐적 단식 하루가 들어가고요. 3주차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의 저항성을 완전히 낮추는 2차의 간헐적 단식이 들어가는데, 이 3주차 때는 체지방 감량을 극대화시키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 몸이 지방 대사를 키는 과정들 안에서 우리 몸이 적응하면서 그 과정들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다이어트가 끝나도 이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과정을 3주 동안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주 기간 동안 다이어트에 지켜야 할 어떤 수칙이 있는데요. 일단은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물을 마심으로 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운동을 그러면 매일 그렇게 몇 시간씩 해야 되냐가 아니고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 그래서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계속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몸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수면이 중요하죠. 그래서 6시간 이상의 수면을 반드시 하심으로 인해서 근육 소실을 방지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바디키에서 식단 코칭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정말 대단하죠. 저희가 또 바디키 하는 동안 저희 팀들과 저희 또 파트너분들과 함께 했던 다이어트 식단인데요. 정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예, 지금 보시면 정말 건강하고 맛있고, 예, 해서 다양한 식단들을 저희가 또 다이어트 바디키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또 코칭 역할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운동하면 혼자 하면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또 함께 저희 GX 운동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또 위더스 저희 팀들과 또 함께하는 소비자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신나게 또 다이어트 했던 영상을 또 이렇게 같이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제 경험 사례인데요. 비포 애프터 확연히 보이시나요? 정말 근육은요, 오히려 빠지지 않고 더 오르고요. 체지방만 정말 쏙 빠져서 저희 팀에서 최소 3kg부터 더 많이 이렇게 하신 분은 10kg까지 정말 감량한 저희가 이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장, 특히 내장 비만 정말 확연하게 그림으로 비교가 되시죠. 두 번째는 트라에서 제공하는 바디키 마이핏 프로그램을 좀 사용하고 싶어, 그리고 8주 동안 또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네핏도 함께 받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 또 소개할 바디키 마이핏 프로그램입니다. 예, 2021년도 다이어트 성공까지 나만의 맞춤 케어 해서 3월 3일 수요일날 오전 9시에 이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마음에 들어요? 바디키 마이핏 프로그램 36.6%가 개인별 맞춤 목표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맞춤 컨텐츠를 제공하고 1년 동안 이 연중 운영을 함을 통해서 또 꾸준히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뉴트라이트에서 진행합니다. 목표 맞춤 제품은요, 개인별 목표를 제공하고요. 또 다이어트 관리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맞춤 목표 컨설팅을 통해서 딱 맞춘 체지방 감량 목표를 제공하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맞춤 관리를 또 함께 해 드립니다. 그리고 맞춤 리워드라 그래서 베네핏까지,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20만의 바우처뿐만 아니라 다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7만 응원 바우처까지, 이 프로모션은 양도 양수까지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달라진 건 멘토 팀장 기능인데요. 혼자 하시니까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팀장과 함께 팀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베네핏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3월부터는 팀과 함께 제공되는 건데요. 팀장은 최대 4개 팀까지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팀원은 2명에서 5명까지 팀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전원 목표 달성 시는 특별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팀장과 팀원 모두에게는 더블 X 리필이 또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네. 그래서 3월 3일 수요일날 9시에 한정 수량으로 프로모션 세트 판매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또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체성분 최초 측정과 함께 개인 맞춤형 목표가 제공이 되고, 드디어 3월 22일 날 전체 바디키 마이핏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서 8주간의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와 운동과 여러 가지 본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시면서 재밌게 또 저희가 제공하는 또 운동과 바디키 식단과 함께 같이 제공함으로 통해서 8주의 과정이 잘 성공하시면 바우처 20만의 바우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베네핏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리워드가 빵빵한 본사 프로모션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디키 마이핏 프로모션인데요. 에센셜 키트를 한 개 구매하시면요, 73만 8천원에 구매하시면 오메가3 밸런스 위딘 미니 텀블러 프로그램 리플렛이 함께 증정이 되고요. 추가 구성품 업차지를 통해서 프로모션 2는 바디키 소닉인데요. 이렇게 벨트를 착용하고 계시면 이 복부 내장 지방을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제품 업차지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프로모션 3 같은 경우는 인바디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 과학적으로 인바디를 측정할 수 있는,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 프로모션 4 같은 경우는 바디키 소닉과 인바디 다이얼을 함께 제공합니다. 자, 2021년도 프로그램 운영 플랜인데요. 3월에는 바디키 말핏 팀과 함께 운영하는 게 진행이 되고요. 또 6월에는 또 그렇게 진행하셨던 분이 나는 이제 머슬 근육도 만들고 싶으면 바디키 M 프로모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또 제공될 예정이고요. 또 9월에는 바디키 말핏과 함께 머슬 M까지 해서 참가자 목표로 선택해서 이렇게 계속 연중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렇게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또 함께 또 소비자분들과 함께 또 신나게 다이어트도 하시고 베네핏도 받으시고 또 건강해지실 수 있는 이런 프로모션이 연중 계획돼 3개월마다 진행될 예정이고요. 바디키 마이핏 2020년 성과인데요. 프로그램 참가자 66%가 완주를 하셨고요. 또 체지방은 무려 10.6톤을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2.59kg를 감량을 했고요. 또 몸에 부담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높은 재수강 또 한 번 하시고 또 머슬까지 다시 또 다이어트까지 또 진행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프로그램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3점을 받아서 되게 높은 점수로 저희가 만족도뿐만 아니라 높게 나왔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바디키 S와 함께 바디키 말핏 프로모션에 대해서 정보를 나눴는데요. 이제 봄이잖아요. 예, 그동안 겨울 동안 우리 몸에 쌓여있던 체지방, 이제 영원히 안녕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3월 바디키와 바디키 S와 바디키 말핏과 함께 날씬해지시고요, 건강해지시고요. 또 혼자면 너무 외롭잖아요. 저희 위더스 팀과 함께 또 바디키 S 식단과 GTX 운동과 함께 또 본사 디바이스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로 함께 더 신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타면 어떻게, 이거 비싼 건데. 미치겠네. 저희가 이제 시연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무료로 스팀을 계속 돌렸어요. 와, 스팀이 더블 스팀 기능도 있어서 칼질. 이거는 밥 먹었죠. 이거 이렇게 놓고 하면 어떡해? 여기요. 이거 좀 봐주세요. 어떡해? 아닌 거? 이거요? 이거? 자, 하나도 안 탔어. 오 진짜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가장 걱정인 게 위생이겠죠.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 가장 신경을 좀 못 쓰고 있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신경을 써서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로케어 얼티밋 스팀 제너레이터인데요. 보시다시피 엘로케어 얼티밋 스팀 제너레이터는 그 물탱크와 다리미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왜 엘로케어 얼티밋 스팀 제너레이터를 아메이에서 출시하게 되었을까요? 아메이에서 출시하기 전에 이 제품은 전 세계 필립스 제품으로서 다리미 세계 최고 스펙을 제품입니다. 전 세계 넘버원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그 미세먼지와 함께 개인 위생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세탁을 하게 되면 자주 이거 세탁을 건조하고 옷을 또 구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림질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리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옷의 종류라든가 옷의 특징에 따라서 온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 조절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 하기엔 좀 어렵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스팀 다림으로 했을 때는 또 이게 쉽게도 다시 주름이 구김이 가는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또 외부에 맡기자니 이 코로나 시대에 왔다 갔다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 좀 어렵고, 또 크게는 또 집안에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냉장고만한 것들을 설치해서 옷을 관리해 주시는데 큰 공간도 차지할 뿐더러 이 안에는 이제 상당한 양의 물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스팀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옷을 펴고 하는 그 시간이 통상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고 또 돈도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하게 된 엘로케어 얼티밋 스팀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얼티밋 듀얼 케어, 그 다음에 이지 케어, 안심 케어인데요. 먼저 소개시켜드린 것은 얼티밋 듀얼 케어라고 해가지고 옷 손상을 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온도하고 스팀량을 스마트 컨트롤 프로세스라고 해서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고요. 또 옷감 사이사이로 강력한 스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옷의 구김이 잘 펴지고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유지가 되려면 스팀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당 450g의 스팀량이 나오고요. 그 6.5바 정도의 강력한 압력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그 전문 세탁소에서 나오는 그 스팀 다리미의 압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다음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심케어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제품에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세균들을 퇴치해 주는데 특히 대장균이라든가 포도상균들을 99.9% 이상 제거되는 제품이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자동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놓고 딴 일을 했을 때 이게 타거나 하는 그런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이 차단되고요. 그 다음에 쇼파나 교복 같이 이렇게 세워서 뉘울 수 없는 제품들을 세워서 스팀으로 다리스미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터치 석회 제거 기능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다리미를 사용하다 보면 이 스팀 다리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석회를 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제거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직 사용이 가능해서 쉽게 그 옷을 다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과 다리미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1.8리터 대용량 물탱크를 제공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 옵티멀 템프 기술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온도 변경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리미판을 그냥 다리미를 두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강력한 스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 클린 시스템이라고 해서 석회질 제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팀 글라이드 플러스 열판이라고 해가지고 세라믹과 산화 티타늄 마감으로 긁힘 방지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그 옷을 다리다 보면 단추라든가 지퍼 이런 것에 긁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스팀 발생을 해더라도 다림질이 굉장히 쉽고 2시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탱크가 크고요. 더군다나 저소음이기 때문에 조용한 다림질을 할 수 있고 또 손잡이가 그 편안한 소프트 그립감을 갖고 있고요. 에코 모드로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 꺼진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또 이런 그 심플 스위치 마크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마크냐면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50% 이상 재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환경적으로도 친환경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가격대를 좀 보시면 대략 거의 90만 원대에 가까운 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그 필립스에 나와서 우수한 제품
나오는 제품보다도 가장 저렴하게 요번에 출시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출시되는 그 엘러케어 스팀 제너레이터는 오직 그 배달만 가능하고요. 조당 구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2일 날 출시가 되고요. ABO 가격으로는 39만 8천이 되겠습니다. 3, 4월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10만원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는 스페셜 풀피비를 제공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엘러케어 얼티밋 스팀 제너레이터에서 설명을 마치겠고요. 이 제품 수많은 기능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섬세하게 의류를 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으로서 우리 집의 최애템으로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용 바라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브로블팀 김신혜, 한창숙 신간섭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소세지 빵과 그리고 또 궁중 요리 하면 궁중 떡볶이 들어보셨죠? 오늘 두 가지 요리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출발! 고고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궁중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궁중 떡볶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궁중 네. 떡볶이 모르거나 떡볶이만 들었습니다. 아, 네. 자, 오늘은 지금 저희가 구정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마 집에 이렇게 떡국떡이 많이들 남아 있으실 텐데 떡국떡을 다른 걸로 만들어 드셔보셨던 적 있으세요, 관수미자님? 아니요, 저는 떡국만 먹었지 떡국떡으로 다른 네. 요리나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떡국만 끓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새롭게 한번 탄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저희 중형 후라이팬에 이 떡국떡은요, 냉동 보관을 많이 하세요. 방부제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냉동 보관을 하는데 얘의 문제는요, 그냥 떡볶이를 하면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저희 퀸 후라이팬의 장점이 뭐냐면 이 떡을 금방 방앗간에서 뽑아낸 것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선은요, 중형 후라이팬에 이렇게 우리 키친타올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70ml 정도 되는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촉촉하게. 그러면 이렇게 키친타올이 젖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떡국떡 얼려져 있던 거 한번 헹구신 다음에요. 이대로 넣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얘를 4단에 20분 이렇게 해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아주 부드럽게 금방 그 방앗간에서 뽑아 나온 것처럼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궁중 떡볶이는요, 다른 말로 떡 잡채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떡의 비율만큼이나 채소나 고기가 아주 푸짐하게 들어가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 관섭 리더님이 이렇게 조금 축산 쪽 일을 하시니까 고기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을 위해서 어떤 고기를 고르면 좋은 고기인지 한번 팁 한번 주시겠어요?
네, 선홍색 고기를 사시는 것도 좋지만 고기가 검해도 이렇게 옆에 만약에 이렇게 검게 변색이 됐으면 그 고기는 신선도가 떨어졌으니까 안 사시는 게 좋고요. 네네. 여기 가운데 이런 네네네. 거는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 고기는 철분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고기가 겹치면은 그게 이제 갈변 현상 때문에 고기가 검게 되는 거니까요. 드셔도 상관이 없는 아, 고기니까요. 네네. 그런 고기는 드셔도 됩니다. 우선 채소 손질 먼저 한번 해볼게요. 대파가 오늘 들어갈 건데요. 대파는 이렇게 한 2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채소들도 떡국떡 모양으로 썰어주시는 게 나중에 더 담았을 때 서로 재료가 겉돌지 않고 보기가 굉장히 조화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떡국떡처럼 얘도 이렇게 네모로 떡 모양으로 비슷하게 최대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표고가 들어가요. 표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슷썰기로 해서 표면적을 많이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당근. 근데 저는요 이거 고기 썰을 때 되게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 채소는요 이렇게 세로로 결이 있으면 최대한 결을 살려서 썰거든요. 근데 고기도 그렇게 썰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고기는 네네. 결 반영, 반대 방향으로 썰으셔야 되고요. 그런 네네. 이유가 왜냐하면은 네네. 고기는 이제 결 반대 방향을 해야 그 근육 자체가 네네. 이렇게 쫙 썰리기 때문에 연해지거든요. 안 그러면 질겨서 못 드시는 거고요. 아무리 아. 좋은 고기라. 고기는 결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요리의 히든 카드인데, 어떻게 하면 궁중떡볶이가 가장 맛있냐면요,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냥 맛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밑간을 해주시면 돼요. 맛간장 한 큰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후추, 다진 마늘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부기 때문에 이렇게 한 큰술 다 넣어주셔도 돼요. 한 큰술 다 넣어주시고 오늘 여기는 설탕이 일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단맛이라고는 저희 이 매실원에 요 한 스푼으로 다 끝낼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만 하셔도 전혀 단맛이 아쉽지 않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물조물 이렇게 불고기 양념처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에 그 명절 때 불고기 재놓은 거 남으신 거 있으면 그거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리더님 이제 드디어 얘가 4단에 20분 동안 말랑하게 가래떡이 쪄졌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아주 냉동실에서 딱딱했던 가래떡, 그 떡국떡이 보실래요? 말랑말랑하게 금방 떡방앗간에서 뽑아낸 것 같죠?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궁중 떡볶이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들기름하고 맛간장 여기다 밑간을 해놓을게요. 들기름 한 스푼, 간을 해놓는 거예요. 들기름 한 스푼, 맛간장 한 스푼. 그래서 자, 이렇게 맛간장 한 스푼하고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서 여기 떡에다가 조물조물 이렇게 간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저희는 채소 볶으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으로 달궈주시고요. 그다음에 포도씨유를 2스푼 정도 둘러줄게요. 우리 요리할 때 그 파기름 내는 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여기다 아까 대파 썰은 거 이거 먼저 파 향이 나도록 여기다가 넣으시고 8단에 3분 파 향을 내주겠습니다. 떡볶이 하면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고추장이 없는데 왜 그러죠? 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떡볶이예요. 그래서 간장 소스로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장 맛하고 또 그 채소 자체의 맛, 고기 자체의 맛, 떡의 부드러운 맛에서 담백한 떡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단에 3분 정도 파 기름을 내주시고 고기만 있고 마지막에 그래서 떡이랑 채소를 같이 볶아서 어우러지면은 떡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어제 아빠 해드렸는데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떡국떡을 이렇게 국이 아닌 떡볶이로 드시는 거가 되게 생소하면서도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향이 나시면 불고기 아까 우리가 양념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단 정도로 올려주셔도 돼요. 센 불. 네, 1분 정도 우리 뚜껑을 덮어놓을게요. 네. 센 불에 벌써 위에가 익은 색깔이 보이시죠? 이렇게 센 불에다 고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저희 공중 잡채 특징은 너무 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잡채도 약간 심심하게 해서 그냥 뭐 밥이랑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밥이랑 드시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간식처럼도 식사 대용으로 다 드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맛간장이 토탈 2스푼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저염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떡 자체 내에 또 소금을 넣어서 떡을 볶기 때문에 떡은 그렇게 싱겁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피망만 마지막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양파, 표고, 당근 모두 함께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요리를 해서 먹어보니까 팁이 뭐냐면 피망을 한 개 다 넣으세요. 피망 향이 그 떡이랑 또 은근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네. 이렇게만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불고기 하실 때 양념을 너무 과하게 하시지 않아도 고기 자체의 맛으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들기름이랑 맛간장 1스푼 버무려 놓은 떡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스파게티 올리브오일 묻혀놓듯이 하나도 안 달라붙죠, 서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합치시는 거예요. 예, 하시고 피망 넣으시면 피망 넣어서 같이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초간단한데요? 네, 떡 이렇게 말랑하게 될 동안에 채소 다 썰어 놓으시고 불고기 양념 하시고 그러고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볶아주시면 짜잔! 얘가 바로 공중 떡볶이 완성입니다. 우리 예쁘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네. 짜잔! 관섭이사님 보세요. 어때요? 정말 푸짐하게 맛있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궁중 떡볶이입니다. 네, 굉장히 담백하면서도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많이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떡 잡채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또 홈미팅에서 가족 모임에서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네. 미지근한 물 아, 준비해 네네. 주시면 되고요. 네네. 여기 원래는 저희가 밀가루부터 부었는데 오늘은 액상 먼저 녹여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준비된 네. 유기농 설탕 자, 그러니까 녹이면서 네. 와, 설탕을 조금 녹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소금 조금. 소금, 네네네. 설탕, 소금, 네. 미지근한 물에 진행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뜨거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 저희가 이스트를 쓰기 때문에 네네네. 뜨겁지 않고 아이들 목욕시키는 물 네. 정도? 아. 약간 좀 그거보다 조금 미지근하게 이스트에 이 미생물 죽지 않게. 그렇죠. 네네네. 이스트가 죽지 않을 네네네. 만큼 네. 그다음에 이스트를 네.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스트. 소금 설탕 이스트 넣었고 네. 그다음에 저희 네네. 포도씨유 있잖아요. 아, 네네. 포도씨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건강한 빵이네요. 저희 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베이킹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네. 갖고 계시는 재료들 활용해서 쓰시면 되죠. 이번에 제가 밀가루를 네.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밀가루는 어떤 밀가루 써요? 중력분, 강력분, 박력분? 네, 발효를 하는 네네. 빵을 할 네. 경우에는
강력분이나 중력분을 쓰시는 거세요. 저는 오늘 강력분을 준비를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쿠키나 케이크 네. 같이 발효하지 않는 빵들은 네네. 박력분을 쓰시면 됩니다. 좀 바삭하게 먹을 수 그렇죠. 있는 거. 그래서 네네. 밀가루의 용도가 다르니까 네. 네, 거기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네. 돼요. 오늘은 강력분 이용하시는 거고, 그렇죠? 밀가루를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섞어주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 빵 같은 경우에는 발효빵이고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약간 그 계량을 좀 잘 맞춰서 하시는 게 질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네. 날가루가 보이지 않으면요. 네네. 이제 좀 칠해줄 건데요. 네. 이거를 우리 수제비 많이 해보셨어요? 네네. 네, 수제비 하듯이 칠해줄 거예요. 네네. 네. 너무 예쁘네요, 반죽이. 저희가 보통은 인덕션과 핀이 없으신 분들은 네네. 이렇게 볼에 넣고 네네. 젖은 수건을 덮어서 네네. 발효를 1시간 정도 1차 발효를 시키시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저희는 퀸도 네. 있고 인덕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네. 보온 기능으로 네네. 발효를 네. 빠르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선 처음부터 네. 이렇게 냅킨, 뭐죠? 키친타올. 네. 키친타올을 2장을 깔았고 네. 종이 오일을 좀 먼저 올려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보온도 이렇게 네. 시작하시면 네네. 뜨거운 상태로 종이 오일 올리고 하시는 번거로움이 또 없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렇게 네. 반죽을 올려 놓으시고 네. 저희 인덕션에 네. 보온 기능을 네. 이용하셔서 네. 50도로 20분만 발효하겠습니다. 네. 20분 뒤에 다시 만나볼게요. 네. 네, 이제 1분 남았거든요. 얼마나 부풀었는지 네네. 한번 볼까요? 네네네. 이거는 그렇게 막 빵! 이렇게 발효빵처럼 그렇게 네네. 부풀진 않아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커졌어요. 이렇게 발효된, 네. 따뜻하네요. 이렇게 발효된 네. 빵은 네. 제가 약간 가스를 좀 빼주시고요. 밀가루 이렇게 필요하시면.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게 가스 빼주시는. 네, 지금은 거죠? 가스 빼면서 모양도 같이 아. 잡을 거거든요. 이렇게 길다랗게. 와. 밀대는 따로 쓰지 않으실 거고요. 와. 빵을 네. 빵이 많은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6개 정도로 음. 나누시는 게 좋고요. 네. 나는 빵보다는 소세지 맛으로 먹겠다라고 하시면 8등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는 빵보다는 소세지 맛으로 먹으려고 네. 8등분을 좀 할게요. 네. 저는 그래서 8등분 네네. 해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하나씩 동그랗게 한 번은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네. 성형이 바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2차 발효를 할 거거든요. 동그랗게. 네. 훌륭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나눠진 반죽을 성형은 다 끝났고요. 네. 이대로 네네. 인덕션 보온 기능으로 10분만 네네. 2차 발효 들어가겠습니다. 네. 2차 발효는 그렇게 크게 부풀진 않을 거예요. 네. 잠시 시간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보온 기능으로 10분만 네. 다시 2차 발효. 2차 발효하는 동안에 네. 저희가 이번에는 야채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네. 네. 제가 양파 반 개를 미리 다져왔어요. 네, 양파 반 개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 네. 만약 양파 많은 게 좋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2바퀴 정도. 네. 마요네즈는 네.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소스로 음. 또 뿌릴 거거든요. 네. 양파가 뻑뻑하지 않을 정도로만 묻혀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2바퀴 어렵다 그러면 2숟가락 넣으세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캔 옥수수에 옥수수 한 2스푼 정도 네네. 국물 빼고 같이 넣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세지는 그럼 이거 뭐 다시 데치거나 이러진 않아도 돼요? 삶아내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 집집마다 좋아하시는 소세지 종류가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특별하게 어떤 뭐 브랜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네네. 내 입맛에 맞는 조금 길다란 그리고 저는 길다란 소스 데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냉동으로 판매되는 소시지가 네.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냉동은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소세지빵 만들려고 한번 냉동을 네. 녹여서 한번 물에 데쳐가지고 녹여봤어요. 급하게 만드느라고. 네네. 그랬더니 이게 물을 수분을 잔뜩 머금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밀가루와 소세지를 같이 음. 성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수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냉동 소세지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냉장 소세지를 이용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난 한번 데치고 싶다라고 네네. 하시면 물기를 조금 키친타월로 닦으신 다음에 네.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리도님 2차 발효가 다 끝났거든요. 네네네. 짠! 와. 동글동글 너무 예쁘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이제 진짜 소시지 모양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가스 기포를 빼준다 생각하시고 네. 한번 눌러주시고요. 가능한 직사각형처럼 아. 이렇게 소시지 옆으로, 자리. 네, 소시지가 들어가겠다. 내 소시지 크기를 생각하고 옆으로 밀어주세요. 밀 때도 필요 없고 아주 좋네요. 네. 네, 소시지 크기를 생각하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너무 끝에 네네. 많은 양의 밀가루가 가면 아. 끝에 먹을 때 밀가루를 많이 먹어요. 네네. 골고루. 네, 골고루. 네네네네. 네, 그래도 또 굴릴 수 있으니까 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리더님 소시지 하나, 네. 저도 소시지 아유, 하나. 아주 실하네요. 네, 그래서 말아주세요. 김밥처럼요. 네. 네. 이렇게 말아주시고 네. 여기는 이렇게 모아주세요. 아, 끝을. 네네. 어머, 수시 잘 안 보이네요. 소시지를 가려주세요. 네. 너무 굵은 부분이 있다. 네. 빵이 뭉치지 않게 살살 조금만 밀어주세요. 네. 여기 이음새 부분만 연결되게 아, 살살살 밑으로 하셔서 이렇게 완성된 소시지를 저희가 네. 이제 이음새 부분은 밑으로 하시고 네네네. 이렇게 소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가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가위. 네, 아, 우리 저희 네. 아메 가위 네. 준비하시고 여기서 테크닉 들어갑니다. 네. 잘 보세요. 네. 이제 앞머리를 한번 잘라주시겠습니다. 네. 꼬리도 과감하게. 한번 잘라주시고요. 아, 밑에만 살짝만 남네요. 네, 조금만 네. 남기시고 네. 과감하게 칼질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네, 가위질을 가위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네네. 또 한번 잘라주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이에 네. 소시지는 다 잘라지는 거네요. 그쵸? 소세지는 네. 끝에 부분 조금 남아도 괜찮아요. 네네. 남아도 되고, 다 잘라져도 되고. 그리고 네. 이 사이사이도 아, 여기가 기술입니다. 네. 소세지가 너무 짧으면 힘드시겠죠? 여기서 망설이시면 안 되네요. 네. 그쵸? 한 하나, 번에. 제껴주시고요. 하나는 뒤로, 하나는 이렇게 엇갈려서 팔자. 살짝 네. 꽈배기처럼 네네. 꼬아주시는 거예요. 테크닉 맞습니다. 네, 테크닉 네네네네. 들어갔죠? 네. 꼬아주시고. 네네. 이제 소시지빵 같네요. 비주얼. 소시지빵 같죠? 네네네네. 네. 이게 저희가 발효가 된 상태라 네, 여기에 바로, 올려서 구울 준비. 구울 준비를 하고 네네. 바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집도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이음새 부분은 밑으로 하시고 네. 머리 한번, 꼬리 한 번. 무서워요. 머리 한 번. 꼬리 한 번. 머리 한번, 꼬리 한번, 그다음에 가운데 네. 잘랐죠? 네네. 그다음에 또 한 번. 가운데 한 번. 등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아. 이 있죠? 사이사이. 이 사이에 또 한 번씩 칼집을, 네. 아니, 가위집, 자꾸 칼집이라고 네. 하네요. 8개. 아, 네. 머리, 자. 꼬리 빼고 8개네요. 네. 네. 머리 제끼고, 네. 꼬아주고, 꼬아주고. 네, 네. 팔자, 팔- 꼬아주고, 꼬아주고. 네. 아, 이게 중요한 게 꼬아야 되네요. 네, 그래야지 네. 부었을 때 예뻐요. 그냥 펼치면 끊어지겠네요. 자, 어. 보이시죠? 네네네네. 이 상태에서 아, 네. 여기에서 네. 우리가 또 3차 발효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아. 3차 발효 보온 50도에서 네. 10분만 3차 발효하시고 그 다음에 네. 바로 이 양파랑 소스 얹어서 구울 거거든요. 아, 네. 네. 아, 발효가 3번 들어가요. 3번인데 20분, 10분, 10분이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모양을 여기다 네네. 두시고 네네. 자르신 다음에 올려두시는 게 네네. 바로 구울 거니까. 네, 그렇죠. 아. 또 지금 발효할 동안에 또 만들면 되겠네요, 우리. 그쵸? 똑똑한 네. 리더님. 버리시는 시간이 하나도 없네요. 네. 네, 3차 발효까지 끝난 소시지빵 한번 볼까요? 와. 얘 처음 아이만 3차 발효 필요하고 나머지들은 벌써 발효가 되고 있네요. 네, 진짜로. 자연적으로 스스로 네네. 지금 발효가 되고 있어서 와, 한번 보세요. 3차 발효. 오. 네. 네네, 정말 예쁘네요. 여기에 이제 토핑만 네네. 올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미리 양념해두었던 양파를 양파 듬뿍. 양파를 취향껏 올리시면 네. 됩니다. 네. 약간 좀 가운데 위주로.
아, 진짜 꽃나무에 정말 꽃이 핀 것처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여기에 네. 저희가 피자 치즈 네네.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피자 치즈 네. 올려주시고요. 여기에 또 소스를 네네. 뿌려주실 건데 뭐 먼저 될까요? 마요네즈? 짜기 때문에 네네. 적당량을 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 네. 제가 해봤더니 네. 그냥 한 줄, 아, 한 줄 정도. 네, 아, 한 줄, 네. 한 줄 정도. 그리고 케찹은 네. 얇게. 네. 아, 네네. 이거는 파슬리가루. 아, 네네. 저희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파슬리가루 조금만 솔솔솔. 이 채로 다시 팬 요리에 네. 180도에서 네. 25분 정도면 음.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저는 180도 180도 에 25분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네네네, 기대. 네, 조금입니다. 짜잔! 오! 지더님, 진짜. 우리가 집에서 냄비로 만든 와, 소세지 빵이에요. 네, 비주얼 벌써 끝장났네. 네, 낙엽 네네. 모양 네네. 이게 스킬만 조금만 부리시면 맞아요. 이렇게 근사하게 빵이 만들어진답니다. 네. 한번 예쁘게 담아볼까요? 네. 네, 정말 한 사이 뚝딱, 그쵸? 네, 오늘 정말 훌륭한 소세지 빵과 네. 또 궁중 떡볶이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또 리더님들 후원하면서 소세지 빵 나눔, 정말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홈미팅 하면서 한 끼로 든든한 궁중 떡볶이 나눔하시면서 또 올 한 해 피넛 더불어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화이팅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